제목이 뭔가 거창하죠? 편관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비장해지는 마음이 듭니다. 제 경험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고등학교를 여고를 나왔습니다. 미션 스쿨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총각 선생님이 오셨어요. 영어 선생님으로. 그 여고생들이 얼마나 그 선생님의, 총각 선생님의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많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자주 했죠. 첫사랑 이야기라든지, 여성상, 이상형, 이런 거. 근데 그 선생님이요, 어린 여고생 제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여성상, 여성관에 대한 말씀이지요. 여성이란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그 모습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늘 그렇게 남이 안 볼 때도 정갈하고 단정하고 생활 자체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요.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남이 안 본다고 그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여성이야. 지금 생각해보니 참으로 혹독한 말씀이었어요. 널브러지지 말고 늘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남이 안 보는 곳에서조차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라는 말씀. 너무 긴장하고 살라는 말이잖아요. 겉과 속이 똑같은 아름답고 고귀한 인격을 갖추라는 말씀이셨겠죠.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이게 바로 편관성입니다. 그 선생님이 저희에게 편관의 도리를 가르친 거예요. 전통 여성상이죠. 헌신과 봉사와 희생. 저도 연식이 있으니까 제가 살던 그때 당시의 여성상이죠. 현모양처가 그런 거잖아요. 남이 보고 있는 것처럼 남의 눈을 의식해 가면서 사는 아름답지만 어찌 보면은 고된 삶이죠. 실제로 이런 측면을 부각시킨 일화 같은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여성이 자기 남편에게요, 화장을 안 한 맨 얼굴을 보인 적이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화장부터 하고 남편이 눈 뜨기 전에 화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뭔가 하는 아무튼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여성상을 말하는 거겠죠? 저는 이런 삶이 좀 자신이 없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여성분이 계십니다. 임수리일주. 한 번도 남편에게 화장 지운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름답고 우아하죠. 이게 바로 편관성 그 자체죠. 여성에게. 편관은 내 자존심이고 남의 눈에 비치는 내 명예이고 예의, 품위, 그리고 내 양심이고 나쁘게 말하면요. 체면, 위선, 허세.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옷이라도 반듯하게 입고 나가는 가오. 편관은 자존심 덩어리입니다. 자존심 상할 일은 하고 싶지도 않고요. 너무 자존심 상할 일 있으면 너무 쪽팔리면 되게 싫어해요. 이제 너무나 손상당해서 내 자존심과 명예가 실추될 진짜 어떻게 대략 난감한 상황이 오면 이 세상을 그냥 리셋해버리거나 도망가버리거나 회피합니다. 근데 이게 비극인 거죠. 편관도 적당해야지 너무 세면 그 어려움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션, 편관에 내가 압도되어 버리는 경우가 좀 진짜 안타까운 경우죠. 그래서 사주 원국에 편관이 많으면요. 의기소침해져요. 자신감도 없어지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 되죠. 심하면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어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제 예를 들면 병화가 햇빛이잖아요. 근데 주위에 수기운의 편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을 일단 알 수가 있죠. 나가면 편관이고 어떻게든 내가 나가면 남들이 나를 때리는 거죠. 편관은 나를 때리는 거니까. 연지에 편관이 그래서 있다면 이제 어린 시절의 왕따나 건강상의 문제, 어떤 어려움이든 겪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나가고 싶죠. 밖이 무섭죠. 심하면 정신적인 면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원진 붙고 그러면은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아요. 편관의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병진일주가
병진일주는 좀 세잖아요. 편관 임수를 임묘하고 살아가죠. 식신으로 바로 제살해버리죠. 이런 사람은 씩씩한 사람이죠. 임술은 무토 편관을 술토에 임묘하고 살아가고요. 그러니까 편관은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니 내가 힘으로라도 세고 몸이라도 튼튼하고 신강해야 한다는 논리는 여기서 나오는가 봅니다. 신강해야 좋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논리는 편관이 왔을 때를 상정하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편관은 잘나야 되는 거잖아요. 자존심이니까. 내가 잘나야 하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진짜 의기소침해지겠죠. 세상 어느 누구나 그럴 거예요. 내가 문 열고 나가면은 밖에 누가 칼 들고 서 있으면 누가 밖에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해줘야 되고요. 그러다가 재성을 만나는 운에 나는 문 열고 밖에 나가게 된답니다. 돈을 받으니까 내가 나가서 칼춤을 춥니다. 돈으로 내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바쁘겠죠. 돈도 잘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데 편관이 강해지는 재생사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주원국에 있으면 성격 자체도 극단적이랍니다. 이제 그런 일주가 있어요. 개미일주 연예인이 돈 잘 벌다가 재생살. 그러니까 개미일주에게 너는 그냥 쭉 잘 나갈 것이다 이런 말은 못 하겠죠. 이제 그런 쪽 직업 인연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또 이제 무게압으로 미토에 임묘되는 슬픈 결말을 이렇게 갖게 되는 스토리 같은 그런 재생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식신이 있는 사람은 편관을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 식신이 편관을 해결하는 식신 제사론에는요, 재성이 끼면 안 좋아요. 식신 생제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치는 재생살, 식신 생제 재생살로 내가 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식신이요, 재성으로 돈만 벌든지 아니면 식신으로 편관만 해결하든지 그래서 스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재성이 커지면요 재생살 된다니까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허준이라는 명의가 있었죠. 허준이 과거보로 한양으로 향합니다. 식신제사를 하러요. 입신양명하러 가는 거죠. 벼슬길. 그런데 한양으로 가는 여정에 병든 마을을 지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아픈 환자를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재성의 현실을 보니 도저히 내가 한양의 시험장으로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식신 제사를 하러 못 갑니다. 어찌 보면은 식신 제사의 본분을 망각한 거죠. 뭐 식신 제사를 하기로 했으면 그거 빨리 가서 해야지. 식신 생제하고 있으니 식신 생제 재생살이 되는 거죠. 삑살이. 운이 그렇고 자신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또 이런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오나요? 뭐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그 제목이 맞나? 정확한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보영이라는 탤런트가 간호사인데 공감력이 진짜 갑이에요. 그 환자랑 같이 울어줍니다. 인기가 진짜 인기 짱이죠. 환자들에게만. 그런데 이제 동료 간호사가 있잖아요. 간호사로서는 자기 할 일을 잘 못해요. 환자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 있는 동료 간호사들은 되게 불평을 하겠죠. 쟤는 왜 지휘를 안 해가지고 내가 지휘를 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간호사면 그냥 간호사만 하면 되는 거지. 상담사도 아니고 환자의 엄마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식신 제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재성의 현실에 내가 막 그 마음을 많이 쓰는 거예요. 감동하거나 마음이 가거나. 그래서 재생살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뭐 직장을 잃을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런 사람이랑 같은 동료가 돼서 일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그 박보영이라는 간호사는 정신병동 간호사는 자기 자신이 정신병동에 입원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신이건 상관이건 뭐 편관을 보든 정관을 보든 재성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삑사리를 타는 거죠. 또 다른 상관 예를 들어볼게요. 개콘에 이런 코너가 있었어요. 진짜 전 배꼽 쩍 웃었는데
그 개코네요. 상관 같은 건달이요. 작은 분식집을 하는 이제 불쌍한 여자에게 일수돈을 받으러 와요. 사채업자죠. 그러니까 현금 수급책 같은 똘마니 행패도 부리고 욕설도 하고 막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 분식집 애기 없고 막 분식집을 하는 여자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소리를 질러요. 막 윽박 지르고 그래도 은근슬쩍 도와줍니다. 돈 받을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로맨스를 이렇게 즐기는 거죠.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그 상관으로 편관을 해결해야 되죠. 돈 받아야 되잖아요. 재성에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못 받아가면 보스에게 혼나겠죠. 이게 상관생제해서 재생살 되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 돈 나가는 운입니다. 쓸데없는 오지랖. 자기 할 일은요, 돈을 받아오는 상관 편관이에요. 근데 재성 끼면 이렇다니까요. 인간적으로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 우리가 착하다는 것은 제 할 일을 해야 그게 직업성이고 그런 직업성으로 가야 내가 먹고 사는데 좋은 거죠. 어떤 사람이 대출을 보는 사람이에요. 대출 업무. 대출해주고 뭐 이자 받고 혹은 어떤 사람은 격리, 회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이건 뭐랄까 운 안 좋으면 경제사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애인이 뭐 돈 이렇게 달라고 해가지고 여자 격리가 뭐 회사 돈 빼가지고 나중에 횡령 뭐 그런 사범이 된다든지 이런 게 그게 식신이나 상관에 재성이 껴가지고 편관으로 가는 형태입니다. 상관과 편관이 있고 재성이 있다면 또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말이나 구설수로 재생살을 맞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 편관을 안 보고 그냥 상관으로 생재만 하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재성에만 집중하라 이런 말이죠. 편관은 남이잖아요. 그거에 집중하면 안 되죠. 시비구설적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람에게 그런 남이 묻지도 않은 말 그런 거 남 상관하지 말고 생재만 해라. 돈 버는 말이나 해라. 이런 조언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운 안 좋으면 시비구설 걸린다니까요. 상관도 식신도 재성을 보거나 아니면 편관이 있거나 이럴 때요. 재성이 올 때 돈 나갈 일, 시비구설 붙을 일이 많습니다. 오지랖을 부린다는 건요. 진짜 편관을 본다는 거잖아요. 편관은 남이잖아요. 남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베풀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남을 위해서 돈 쓰는 운입니다. 관성은 정관이나 편관이나 남을 의식한다는 거잖아요. 남의 말에 그토록 상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편관 있는 사람. 일지나 월지 재성과 편관이 가까이 붙어 있다면 일단 재생살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스타성이든 아니면은 힘든 내 주변 상황이든 사람 자체도 되게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조용한 카리스마, 상관처럼 시끄럽지 않은 조용한. 그러니까 일지월지가 식신재살이라면 재성에 끼는 운에 식신생재 재생살입니다. 그 식신생재 좋지만 재생살은 좀 별로잖아요. 돈 나간다니까요. 몸 아프거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편관이라는 자존심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잘한다 하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고 내 명예이고 내 잘남이죠. 스스로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마음 같은 거예요. 자기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내가 70 나이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가서 제로투를 추든 지나가는 가십거리 같은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편관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정한 나의 기준이 가상현실 같은 건데 그거를 좀 엄청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가상현실이고 남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남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만 다른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요. 그 애기들 보면요, 다 먹고 자고 싸고 조금 이쁘고 좀 덜 귀엽고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늙은 중년의 여성들은 그 이뻐지려고 고상하게 보이려고 여러 가지 치장을 하고 시술도 하고 주렁주렁 매달고, 근데 남들이 보면은 그냥 아줌마고 할머니잖아요. 남들이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편관성이에요. 어느 제가 음식점에 갔습니다. 이제 고상하게 차려입은 귀부인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하세요. 옆자리에서. 근데 그뿐이에요.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나 뭐 어디 뭐 점심 먹으러 가는데 우아한 아줌마들이 앉아서 밥 먹더라. 뭐 멋지더라. 끝. 근데 제가 언젠가 젊을 적에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 한복판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진짜 뒤집어져서 자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부축하고 일으켜 주려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본 다른 사람들 기억에는요, 아마 저라는 사람을 기억 못할지도 몰라요. 못하겠죠. 그때 옛날에 어떤 여자가 그 길 한복판에서 발라당 넘어졌어. 진짜 웃겼어. 근데 저인지는 모르잖아요. 이제 저 같은 편관을 넘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진짜 이불 킥이죠. 진짜 쪽팔리죠.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저만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가상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그 쇼킹한 경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어떤 언니랑 이제 재밌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는 그 더러운 사람 막 밥 지저분하게 먹고 이런 사람이랑 밥을 못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언니 우리도 다 늙어. 우리도 저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개운법 같은 마음, 그런 심리, 논리. 여러분은 그런 거 못 느끼셨나요? 아마 느끼셨다면,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좀 편관의 경향이 강하신 거예요. 소심한 편관의 구별법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편관성이요. 멋진 시계 혹은 양복, 액세서리 이런 거를 착용하고 나왔어요. 심하게 칭찬을 해줍니다. 남이. 그러면 편관은 좋아합니다. 겉으로든 속으로든. 아마 속으로 좋아하겠죠? 소심하니까. 그리고는 계속 그거 하고 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다시는 그 장착을 착용하지 않아요. 관심이 부담스러우니까. 주목받기 싫으니까. 원래 편관은 주목받고 싶어하는 잘남이고 남을 의식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본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겠죠. 그게 소심한 편관입니다. 편관이 너무 센 거죠. 네, 좋아하긴 좋아해요. 그런 내가 드러내기 좋아하고 칭찬받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또 반대도 있는 거죠. 관심받기 싫어하는 안 소심한 편관은 뭐 잘남 뿜뿜이겠죠. 편관은 어쨌든 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편관은 남이 필요한 거예요. 편관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자존심 같은 그런 거죠. 자존심은 아니죠. 사실 이거는 자존감도 아니고 이건 참 불편할 때는 진짜 무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는데 남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인데 자기 자신보다 남을 의식하고 사는 인생이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성이라고 편관을 말하기도 하죠. 편관의 어려움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남의 형편도 내가 잘 알아줄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편관도 잘난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통해서 내 잘남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 어떤 대상이 필요한 거죠. 남이 필요한 거죠. 자기 자신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빛날 수가 없는 사람. 편관, 즉
남을 통해서, 타인을 통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이죠. 이런 모습을 자존심이라고 하죠. 그런데 남이 필요 없이 스스로 혼자 서는 사람이 가진 것을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편관은 남이라는 대상이 필요한 자존심이고, 또 식신이 있는 편관이라면은 내가 해결해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봉사받을 대상이 필요한 사람, 식신 제살. 해결해야 될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감을, 내 자존심을 드러내는 사람인 겁니다. 스스로 빛나는 자존감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성의 세상이잖아요. 체면, 도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런 관성이라는 건요, 매우 추상적인 거예요.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기 위한 질서 같은, 법 같은, 도리 같은 그런 거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관성에 목매는 사람도 있죠. 명예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인성에 목매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나 현실적인 것에 목말라 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성에 목매는 사람이 제일 불편해 보여요. 나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할 뿐, 존재할 뿐, 이걸 알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관성, 남에 의해 내가 비난받는다 해도 그것도 잠깐이고요. 다 지나가고 쪽팔리는 거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다 걷어치우면 되는데 남들이 박수 쳐주는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편관이라는 명예가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죠. 버리면 되는데 힘들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니까요. 젊은 공무원이 삶을 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무원 생활이 나무 가십거리가 되고 명예가 실추되면은 진짜 관성 많은 사람들은 편관은 더 못 견뎌합니다. 스스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라는 사람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관성 많은 사람은 무슨 일 하면 간판 크게 걸고 명함 파고 뭐 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좀 꽝인 경우 무슨 위원회, 무슨 연구회 뭐 이런 거 그런 명함을 많이 파고 다닙니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만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법력 높으신 스님이 하신 말씀을 소개해 드릴게요. 독서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너네는 그렇게 존엄성이 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런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격적.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스님에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옛날 푸세식 변소에 가면은 구더기가 많잖아. 근데 그 구더기를 자세히 보면은 다 다르다. 그 모습도 달라. 기어 올라오는 놈, 아래서 빌빌거리는 놈,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놈, 거의 다 기어 올라온 놈.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구더기를 하나하나 보면 다 달라. 그 크기도 다르고, 주름도 한 개인 놈, 두 개인 놈, 아니면 좀 밝은 색깔, 어두운 색깔의 구더기. 그렇지만, 다 구더기라는 본질은 같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걔네들은 되게 바쁘지. 거기서 꿈틀꿈틀 위로 올라오려고 해. 방향 못 잡아가지고 딴 데로 가는 놈도 있고 그래. 다 똑같아. 근데 구덕이라는 그 자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나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구만. 그냥 구더기에 비유하다니. 너무 심한 말씀을.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구피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멍을 하고 싶을 때 어항 앞에 이렇게 가서 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은 되게 바쁩니다. 그 어항 안에서. 마치 엄마 심부름 가느라고 바쁜 꼬맹이 같은 그런 구피도 있고요. 그 아름다운 자기 지느러미를 뽐내는 구피도 있고 그 안에서 아무튼 무지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이렇게 바빠? 안 바빠도 돼. 막 이렇게. 그렇게 말한답니다. 법력이 높으신 분이나 조물주나 저 위에 높은 분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제가 구피를 보는 것처럼 스님이 푸세식 변소의 구더기를 보는 것처럼.
구더기들이, 저건 너무 멋진 구더기야. 주름이 세 개잖아. 그리고 색깔도 뽀얗잖아. 그러고 그런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너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말이었나요? 아무리 잘나봐야 구더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편관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편관 있는 사람은 책임감 이런 것도 되게 과도하잖아요. 편관 있는 사람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은 안 해준다고 해요. 그게 어려운 일인 줄 아니까 그 편관이. 그런데 이제 그 편관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꼭 해줘야 될 것 같은, 안 해주면 죄책감 같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 거 느낄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은 스스로 가상현실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관에게 어떤 사람이 뭐 좀 이렇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없으면 못 빌려주지만 그 미안한 감정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셔도 되고 스스로 가상현실에 살고 계신 겁니다. 객관성 결여. 또 편관은 이런 면도 있어요. 편관이 너무 가중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나 죽을 것 같으면은 내가 좀 뭐랄까 좀 모사도 좀 꾸밀 수 있고 살려고 비굴할 때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그 마음도 사실 이해할 수 있죠. 쪽팔리기 싫으니까 거짓말도 좀 하고 모면도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편관이 재생살이 됐는데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 뭐 식상도 없고 인성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 옴싹 그 다 이렇게 자기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잖아요. 대응력이 없는 편관은 매맞는 아내 같은 느낌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뭐 어디 마트를 갔습니다. 근데 엄청 그 세일에 1+1 이런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 샀어요. 제가 들고 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차도 안 갖고 갔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아들에게 이것 좀 같이 들어주면 안 될까? 이리 와주면 안 될까? 예, 그렇게 말해요. 뭐 시간 되면 오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편관을 가진 제 아들은요, 벌컥 화를 냅니다. 그냥 시간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그러니까 그 편관은 스스로 자기가 막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남이 부탁하면 그거 들어줘야 될 것 같고 그게 안 되니까 막 화를 냅니다. 저에게 왜 갑자기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저는 좀 황당하죠. 아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 얘기를 또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시간이 안 됐다. 그럼 저는 그거 잊어버렸거든요. 시간이 안 돼서 안 왔으면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편관은 좀 그런 양심의 가책, 죄책감 막 이런 것도 느낀다니까요. 자기가 그 부탁을 못 들어주면 좀 진짜 불편하겠죠.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화내지? 이런 거.